강원도가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농업인 수당 지원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과 지급액에 대한 농업단체와 이견을 보여 차질이 우려됩니다. 강원도 주요 현안이 환경 문제로 번번이 발목을 잡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중잣대 논란까지 일면서 도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남북교류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이 연이어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새 주택 거래가 활기를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분양 물량이 많고 노후 아파트 가격도 계속해 떨어지고 있어 당장 도내 부동산 시장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강원도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이 환경 문제에 번번이 발목을 잡혔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와 가리왕산 복원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지금으로선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도내 곳곳을 관통하는 송전선로는 환경 파괴 지적에도 국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강행돼 이중잣대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설악관 주민들의 최대 수건 사업이었던 오색 케이블카 건설. 정선 지역 주민들이 천막 농성까지 시작한 가리왕산 복원 문제. 가까스로 해결책을 찾았지만 설악산 관통 문제로 착공이 늦어진 동서 고속화 철도까지. 이들 사업의 공통점은 모두 환경 문제에 발목 잡혔다는 점입니다. 유전자 보호구역을 철거한다 그래서 저희 정선 국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무순 도지사는 환경부를 작심 비판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환경부가 내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결정에 대해 지난달 11일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강원도는 상반기 중 행정심판이 인용돼 사업이 다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에서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마 환경부가 그 부동의를 내렸지만 중앙행정심판회가 어떤 법적인 태도에서 정상적인 판단만 해준다면 강원도가 이 사업이 추진할 수 있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정선 가리왕산 복원 문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회적 합의 기구를 꾸리고 벌써 12번이나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은 아직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송전선로 설치 계획이 추진되면서 이중잣대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정부가 환경 훼손을 이유로 강원도 현안 사업들은 줄줄이 무산시키면서 송전선로 설치를 강행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번번이 발목 잡히며 답답한 모습을 보였던 도내 현안들이 새해에는 속 시원한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지난해 8월 도내 미분양 주택 수가 10년 만에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주택 거래가 다소 활기를 보이면서 최근 3개월 사이에 미분양 아파트도 1,000세대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규모 미분양 물량이 7,000세대가량 남아있고 더불어 도내 주택 매매 가격은 지난해 말 연중 최저를 기록하는 등 당분간 도내 부동산 시장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도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8,000세대를 웃돌며 10년 만에 전국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도내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원주는 지난해 11월 3,000세대에 육박했습니다. 그 결과 원주를 포함한 도내 4개 시군이 미분양 관리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다행히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미분양 물량은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7,120세대로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경남에서 두 번째로 많아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파트 건설사들의 파격 혜택 제시 등 고군분투 속에 원주는 한 달 새 1,000세대 가까이 줄었지만 아직도 1,700세대가 남아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도내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은 지난 2011년 전년 대비 최고 증가율을 보인 뒤 증가폭이 계속 줄다가 재작년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감정원도 도내 전체 주택의 평균 매매 가격이 지난해 말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가격의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최근 특히 작년 2019년
그 하반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진 적을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만 본다 그러면은 굉장히 강원도 지금 주택 시장은 조금 이제 안 좋은 상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인구 대비 과잉 공급된 신규 아파트는 기존 노후 아파트의 가격을 낮추고 헐값에도 팔리지 않는 노후 아파트는 또다시 가계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도내 미분양이 지역 수요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러나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에 외지인의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해당 지자체들도 기업 유치 등 인구 유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미분양 해소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입장입니다. 한 3,000세대가 있으면 사실상 한 2, 3년분 인구만 늘어나면 해소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생각이 되고,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4개 시군은 올해도 관리지역 적용이 연장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도내에 1,700세대 민영 아파트가 추가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강원도에 올해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무엇보다 동해 북부선 연결 등 남북 교류 사업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교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김영철 통일부 장관도 동해 북부선 조기 착공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를 연결하고 2006년에는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 시험 운행까지 마쳤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우리 열차와 기술자들이 동해선 북측 구간 777km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해선 철로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남북 간의 철도는 연결됐지만 고성 제진에서 강릉까지 남측 구간 104.6km는 아직 철도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교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지난 15일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동해 북부선 조기 착공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제재와 무관한 다양한 사업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선 접경 지역 협력 같은 거 할 수도 있죠. 또 관광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스포츠 교류들이 있죠.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통일부도 북한에 대한 개별 관광을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일관되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만 개별 관광의 경우에는 저희가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 안전 보장 조치만 확보되면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이 강원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합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강원도가 준비했던 남북 교류 사업인 산림 병해충 방제와 연어 치어 방류 사업,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북한과 이제 여러 가지 지원 문제라든가 협력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동해 북부선 연결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나올 거고, 또 그것에 따라서 금강산 관광을 왜 재개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도 쉽게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강원도는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1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은 3,600만 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공여 혐의를 받는 기업인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심 의원이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출마 자격을 잃게 됩니다. 심 의원은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력난과 불안정한 소득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위해 강원도가 올해부터 도내 농민과 어민을 위한 수당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과 어촌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함인데 지원 대상과 금액을 놓고 농민단체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심각한 인력난, 기후변화와 생산량 등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소득. 강원도는 불안정한 농촌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회보장형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형평성 등을 고려해 농민뿐 아니라 임업인, 어업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 60만 원으로 하고 지원 방법은 연 1회 지역 화폐를 도와 시군 재원 부담은 5대5로 하려고 합니다. 조례 제정에 이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가 완료되면 지급 대상 등을 선정해 오는 7월쯤 올해 가구당 수당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수당은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지원액과 대상의 현실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 농업인단체 총연합회는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월 20만 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농가에서 안정적인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수당 지급액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매년 2월 달이면은 영농자금을 대출을 받습니다. 그 금액이 보통 한 농가에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40만 원 정도 돼야지 1년 농사를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이지 않겠느냐라는.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 경영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변경도 요구했습니다. 여성 농업인 등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구당 지급이 아닌 농민 개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수당은 농어업인 수당이라고 해놓고 실제 계산으로 보면 지금 농가 수당으로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농업인 수당이라면 여성 농민은 그럼 농업인이 아닙니까? 하지만 강원도는 지역 재정 여건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따른 지원 대상도 10만 4천여 명으로 626억 원의 예산이 소요돼 예산과 인원의 확대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626억이 됩니다. 도가 313억, 시군비가 313억입니다. 저희들도 사회보장 협의를 받으려면 전국과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서도 재정력을 따져서. 강원도 농업인단체는 농민수당의 현실화를 위해 다음 달까지 10만 서면운동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농민수당.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취지를 공감하면서도 지급 대상과 지급액에 대한 이견을 보이면서 재원 마련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80년대 초까지 70여 년 동안 자리했던 춘천교도소를 아십니까? 40년 전 철거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 옛 춘천교도소가 흑백 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대형 철문, 그리고 하늘 높이 솟은 망대까지 손으로 쓴 접근금지 경고판에선 서늘한 기운마저 감돕니다. 흑백의 사각 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 건 지난 1981년 철거된 옛 춘천교도소입니다. 한 사진작가가 당시 근무했던 교도관의 증언을 토대로 사진마다 스토리를 입혔습니다. 기억을 갖고 있는 기록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 기록 중에는 사진이 최고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는 많은 부분이 따라 있어야 돼요. 사회학적이든 인문학적이든 건축학적이든 검증을 거쳐서 그게 됐을 때 그게 자료가 아니라 사료로 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 교도소 내부도 프레임에 담겼습니다. 수감시설 편말은 열악한 당시 상황을 보여줍니다. 표시된 방 넓이는 1.21평, 약 4제곱미터인데 좁은 방에서 무려 8명이 생활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도 남아 있습니다. 건물 벽에 큼지막한 평안 시계점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이유는 근무했던 교도관도 알지 못했습니다. 춘천교도소는 일제강점기인 1909년 경성감옥 춘천분감으로 만들어졌고 이후 1923년 서대문 형무소 춘천지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항일 의병이 이곳에서 옥고를 치렀고 1980년대에는 유명 정치인들도 수용됐던 곳입니다. 춘천교도소는 1981년
지금의 춘천시 동래면 거두리로 이전했고 70년 역사를 간직한 기존 교도소 건물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옛 춘천교도소가 있던 부지에는 이처럼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교도소가 철거된 지 그 부지에만 벌써 아파트가 두 번째 들어서는 건데 그만큼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흑백 사진은 잊혔던 기억도 불러왔습니다. 그 교도소 앞에 그러니까 커다란 동그란 정원이 있었는데 거기를 빙빙빙빙 돌다가 아버지가 계시면 세워달랬고 아버지가 없으면 10바퀴 그 이상 그냥 계속 돌았던 기억이 나요. 춘천교도소 100년의 기억 사진전은 오는 22일까지 춘천 약사동 터무니 창작소에서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강원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첫 회의가 16일 강원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박길성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을 비롯한 강원도 관계자와 접경지역 부군수, 부사단장이 참석해 군 유유부지 활용과 군사규제 개선 등 군시설 분야 19개 안건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특히 관광개발과 기업 유치시설 조성, 공공기관 유치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접경지역에서 요청한 군 유유부지 활용과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 등 군 관련 현안을 협의했습니다.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완화하고 군 유유부지는 지자체 사업 계획의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확보되면 정보 제공과 매각이나 교환 등 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도입 4년차를 맞은 강원 상품권이 올해부터 전자상품권 형태로 발행됩니다. 강원도는 16일 강원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자상품권 형태의 강원 상품권을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발행 규모는 총 200억 원으로 강원도는 스마트폰 앱 기반의 모바일 상품권과 김형식 선불 충전 방식인 카드형 상품권 등 두 가지 형태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전자상품권 형태로 강원 상품권이 발행되면 젊은 층의 구매와 사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부정유통과 환전 불편 등 종이상품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산불 현장 대응 체계를 대폭 개선합니다. 춘천시는 최근 신북 산불을 계기로 지난 2010년 제정한 산불 분야 위기 대응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부서 단위 임무를 대응 협업 부서별 담당급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고 개인 보호구 구비와 투입 전 안전교육 실시 등을 수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벌목 현장 영상 촬영 도입을 검토하고 마을 방송을 통해 산불 대책 기간 내 쓰레기 소각 금지를 계도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평창군을 방문한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 820만여 명이 방문한 것과 비교해 20%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월정사 등 오대산 국립공원으로 120만 7천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원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대형 매장을 대상으로 과대 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간이 측정을 실시하고 과대 포장 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을 제조회사에 검사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원주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는 추위가 서서히 풀리겠습니다. 그전까지는 보온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말부터는 예년보다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동해안 지역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 기온 춘천 영하 6도, 홍천 영하 9도, 속초 영하 1도로 영서 지역은 바람까지 불며 무척 춥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